현대차 같은 경우가 PBR이 1이 안 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고요. 그래서 수출 가장 잘 되고 있다.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연말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 여기에 정부 정책이 또 밀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섹터는 또 특이한 섹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섹터인데 자동차 섹터를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올해 2분기 때 외국인들이 매수가 확 들어올 때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이 현대차라 그랬죠. 그처럼 자동차 외국인들이 확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1분기 수출입 동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출입 동량을 보면 자동차가 2.7% 증가폭은 낮지만 사상 역대 최대 수출입니다. 이처럼 자동차가 정말 수출이 잘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외국인 매수까지 확 들어왔으니까 이 또한 주도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앞에 말했지만 현대차 지금 보면 1분기 때 현대차를 2조 1410억 강하게 매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황이나 또 수급적인 측면에 봤을 때 자동차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디젤 자동차 쪽에서 수출 잘 되고 잘 나왔는데 이쪽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기차거든요. 전기차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게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작년 올해 1월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기차 판매가 4위입니다. 보면 8.1%로 4위고 1위가 요것은 중국 제외니까요. 비아디가 왜 없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 제외하고 본 거니까 보면 테슬라가 18.9%로 제일 높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4위다. 이게 얼마나 높은 성과인지 단순히 4위다. 4위만 보면 그저 그렇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고 하면 작년까지 미국에서 여러분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보조금 없이 사와서 4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올 연말부터 보조금을 받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늘 설명을 드리지만 그러면 연말 이제 완공이 되고 전기차 만들면 그때 매수해야지 그러면 늦어요. 항상 이런 호재가 나와 있다 미래의 호재가 있을 때는 알려진 시점 미리 매수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고 전기차 부분이 더 올라간다 이러면 그때는 벌써 주가가 높게 상승해 돼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런 연말에 큰 호재, 이건 작은 호재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RLA 보조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또 영업을 펼칠 수 있다. 큰 호재니까 지금은 4위지만 연말로 가면 내년부터는 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라는 것을 먼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작년도 지금 보면 또 여기에서 또 하나 호재가 뭐가 있냐고 보면 보면 밸류업 기업에 대한 밸류업 프로젝트 그러니까 밸류업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 밸류업 정부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크고요.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PBR이 1이 안 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를 보면 수출 가장 잘 되고 있다.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연말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 여기에 정부 정책이 또 밀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부 밸류업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차트 보면 거의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인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 지금 요것은 메리츠 정권사 대부분 비슷한 정권사 리포트가 작년에 나왔는데 보면 2023년에 EPS가 영업이익이 가장 좋게 나왔다가 쉽게 말해서 올해 내년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어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들이 안 움직였는데 이건 작년에 나온 리포트인데 지금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조금 다르게 작년 리포트 보면 한 24% 확 줄 거라고 봤는데 보게 되면 지금 1분기가 끝나면 이제 요거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차는 매달 그러니까 한 달이 끝나고 그다음 첫 번째 영업일 날 현대차, 기아차는 자동차 얼마나 팔았는지 공개를 해줘요. 공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면 실적이 좋고 적게 팔면 안 좋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이 공시만 보더라도 1분기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올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월달 끝나고 현대차가 나온 실적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1.9% 감소를 했어요. 앞에 EPS는 한 20% 확 감소할 것 같고 했지만 거의 감소를 안 했어요. 또 해외 수출은 오히려 1.4%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이 한 1.6% 밀리면서 한 1.9% 밀린 측면이 있지만 내수도 지금 살짝 증가되는 측면이 있고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수가 좋아질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커버가 된다면 자동차 실적은 작년만큼 올해도 초호황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리스크 하나가 없고 호재만 남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앞에서 여러분 테슬라가 사실 올해 제일 저점까지 보면 마이너스 44%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지 않아요.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고 현대차 그룹처럼 전기차와 디젤 중심으로 움직이는 GM 차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GM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GM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벌써 73% 엄청난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앞에 1분기 때 외국인들이 우리 현대차를 엄청 샀잖아요. 우연히 산 건 아니다.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GM도 저렇게 강하게 갔으니까 같은 형태, 테슬라가 아니고 GM 개념으로 보면 현대차가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왜 외국인들이 매수했고 지금 GM도 상승을 한다.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테슬라 쪽에서만 보게 되면 자동차 섹터가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전기차를 제외하고 본다면 디젤차 개념까지 더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현대차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로 보더라도 현대차 차트 밑에는 외국인 수량입니다. 제가 차트 외국인 수량인데 외국인들이 정말 말 그대로 좀 표현하자면 미친듯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저 빨간 그래프가 외국인 매수한 양이니까 정말 계속 매수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3월 시장 조정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종목보다도 3월 강하게 갔고 4월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번 조정 받기 전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수는 아직 반등이 안 나왔는데 먼저 반등이 나오고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무래도 연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고려하는 모멘텀까지 본다면 올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2013, 14년도 월봉 고점입니다. 그 다음 2021년 월봉 고점이고 지금 다시 월봉 고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월봉 고점이 돌파가 만약에 된다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지요. 새로운 랠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실적으로 본다면 이때보다 실적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때보다도 전기차 미국에서 생산 나올 수 있는 모멘텀까지 있고요.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 밸류업 정책 뒤에서 밀어주는 정책까지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랜 저항이 받았던 25만 원 넘어서 새로운 돌파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영역으로 저항이 없이 신고가가 나오면 저항 없이 강하게 가니까 그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전기차 대형주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좀 부품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중국에 나가면 중국에도 따라 나가고 미국에 나가면 미국에도 따라 나가고 뭐 유럽에 나가면 유럽도 따라 나가면서부터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부채가 많아서 좀 눌리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자가 높으니까 부채가 높을 때 불리한 측면이 있다. 먼저 요걸 하나 생각을 하고 자동차 부품주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그렇지만 또 부품주 중에서도 작년주 중에 호실적을 냈고 그 다음에 뭐 저 PBR, 밸류업 프로젝트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 PBR 종목이고 여기에 하나 더 요번에 연말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현대차 그룹하고 같이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 요런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한 세 종목 정도 본다면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PHA 정도가 눈에 띄니까 한번 유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좋은 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좋게 보는 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사실 아쉽게도 업황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2차 전지에 또 양극재라든가 소재 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거기에 따라 조금 더 보태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때 2차 전지 소재 쪽 전략입니다. 전략은 첫 번째 양극재 수출 판가 하락이 멈추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 단위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작년 분기보다 실적이 개선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공매도가 얼마나 줄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앞에 1, 2번은 제가 앞쪽 타이밍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공매도 부분만 또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 보게 되면 일단 양극재 중간에 있는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전격 금지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매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4월 24일 기준 공매도가 얼마인지 비교를 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 양극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1월 3일 날 304만 주랐습니다. 공매도가. 그런데 지금까지 뭐 293만 주 공매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의미 있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 그렇게 안 줄었냐? 그건 아닙니다. 밑에 언극재 관련해서 대주전자 재료를 보면 71만 주에서 27만 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물 쪽 중에서도 뭐 먼저 언극재 대주전자 재료 요런 쪽이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요런 게 공매도 쪽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핵심 광물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152만 주에서 87만 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한 의미 있게 한 절반 가까이 의미 있게 줄었다. 요렇게 좀 확 주는 모습까지 양극재 소재 애들 중에 주는 모습까지 보고 그런 종목 먼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포스코 BM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지금 강하게 상승 후에 월봉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매수 단가 기준으로 본다면 20개월 월봉 이평선입니다. 이 20개월 월봉 이평선 아래로 밀렸을 때 뭐 관심을 가지고요. 앞에 말했지만 턴을 하는 거 살펴보고 그때 또 가격이 밀린다. 겹쳤을 때 접근을 한다.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보고요. 조금 공격적이신 분들은 20개월 이평선 나올 때 일부 매수했다가 그 다음 판가라든가 실적이 개선되면 또 매수한다. 나눠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요런 측면에서 보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황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핵심 광물, 그 다음에 원통용 배터리 먼저 원래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음극재, 대주전자재료는 공매도가 먼저 줄었거든. 그래서 관심을 가지더라도 음극재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앵퀼 같은 경우, 뭐 전에 앵퀼 같은 경우는 너무 상승이 돼 있어요. 이렇게 크게 상승이 돼 있는 데는 욕심을 내는 건 아닙니다. 또 조정, 최소한 뭐 3, 4개월 조정이 나오고 큰 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크게 상승돼 있는 쪽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또 업황이 어려운 양극재라든가 이런 쪽도 여러분 턴을 대는 시점,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을 멈추는 시점, 요걸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늘 설명을 드렸지만 2차 전지가 내년 후내년도에 보면 대중화가 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올해 한번 잘 잡는다, 요런 생각으로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면 올해 잘 잡으면 내년 후내년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특히 크게 물리셨던 분들, 또 미리 매수해서 물리셨던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제가 또 나올 때마다 업황이라든가 다양한 설명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신다면 또 내년 후내년 올해 고생한 만큼 또 큰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뭐 비중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SK 하이닉스 종목까지 간다면 한 30%, 1억 중에 한 30% 매수를 하고, 그 다음 현대차, 자동차 섹터 설명을 드렸듯이 한 20%,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는 좀 여유 있게 올해 뭐 천천히 매수해서 20%. 그래서 SK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그래서 총 한 대형주에 한 70% 매수하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30%. 요거는 공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큰 돈이 움직이는 종목 한 2종목 묻어 놓으면 또 크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 70%, 중소형주 30%, 종목으로 본다면 대형주는 SK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뭐 지금 또 주가가 흔들리면서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 밑바닥, 내년을 본다면 저 밑바닥에는 대세 상승이라는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주가가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점진적인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처럼 움직일 때 올해만 잘 견디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이 나실 수 있으시니까요. 다들 올해 잘 견디시고 내년도에 큰 수익으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